재혁이 포장. 수학 경시대회 1등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별한 인터뷰가 미진 씨는 여간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재혁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혼자 스트레스 우리 재혁이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뭐 그래서 네, 그렇죠. 어머니 재혁군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행여 재혁이가 엉뚱한 답변이라도 할까 애가 타는 미진 씨. 집에 돌아와서도 잔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잖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재혁이. 하지만 재혁아, 오늘도 할 거 많잖아. 어? 빨리 책상에 앉아. 피곤하지? 네, 좀 어? 피곤해. 미진 씨는 피곤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를 챙기는데요. 자, 이거 마스크 끼고 하자. 재혁아, 하다가 공부 시작하자. 네. 어? 그녀가 가져온 것은 바로 산소 호흡기. 괜찮니? 네. 자, 심호흡 크게 해봐. 괜찮니, 재혁아?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거 산소 투입기인데 그 학생들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재혁이의 공부를 위해 산소 호흡기까지 동원하는 상황. 안 힘들어요, 재혁군? 아, 재혁아, 써야지. 쓰고 말해도 돼. 쓰고 말해. 안 힘들어요? 이거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산소통에 호흡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로 재혁이는 공부에만 매진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왔나 본데요. 선생님 오셨어요? 재혁아, 선생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네. 쌤이 내준 숙제 다 했어? 그게 뭐야? 왜 말을 해요? 안 한 거야? 선생님 시작하시죠. 자, 샌드위치 들어, 한번 드릴게요. 들어가자. 저분은 누구세요? 재혁이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 성적도 잘 오르고 재혁이한테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재혁군이 혼자서 성적을 올린 게 아니네요? 아무래도 성적을 올리는 게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교과서로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서 과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지. 쌤이 숙제 내준 거 다 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얘 빠졌네.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너가 수학 경시대 상황 받았다고 좀 빠졌구나. 선생님, 샌드위치 좀 드시고 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나갈게. 너 이대로 안 되겠다. 아니 어? 저희 나가셔야 돼요. 내가 아니 왜요? 재혁이 과외할 때는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과외 선생님이 과외 시작할 때부터 부탁했던 거라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60점, 30점? 이게 뭐야 이게? 당신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재야,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일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걸 지금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하던 아들 재혁이.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성적이 뚝 떨어졌다는데요. 중위권의 성적표를 보자 네. 덜컥 겁이 났다는 미진 씨. 아니 왜 그때 한국대 많이 보낸 과외 선생님 알고 계신다고 저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인들의 수소문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고 나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재혁의 첫 과외 수업이 시작되기 전 과외 선생님은 미진 씨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혁이 어머님은 딱 하나만 도와주시면 돼요. 어떤... 과외하는 동안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도요? 아무래도 집안에 누가 있으면 집중이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제 과외 방식입니다. 네, 그럼요. 우리 재혁이 성적만 오를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시간은 얼마나? 그리고 6개월 후 오빠, 되잖아.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재혁이의 성적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미진 씨는 그날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 등급이라는 게 한두 문제로 달라지는데 재혁이가 수학이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딱 1등급이 되는 거 보고 와, 전 과목 1등급 하는 거 정말 시간 문제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강 선생님을 믿으면서 재혁이를 전적으로 맡기게 됐죠. 재훈아, 준비했어? 빨리 준비해. 과외하자. 알았어, 빨리 준비해. 미진님, 나오세요. 빨리 나와. 재혁이가 과외를 받는 날이면 가족들은 집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과외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온 모녀. 선생님, 네. 재혁이 오늘은 잘했나요? 제목은요. 재혁이가 중학교 때 1, 2등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은 내신 1등급이랑 전교 1등 바라보기 힘듭니다. 특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재혁아. 재혁아,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 선생님, 잠시만요. 네. 선생님, 재혁이 이번에 수학경시 때 결과도 너무 좋았고 해서 제가 약속한 게 선생님. 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혁이 성적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을 믿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재혁, 세미나 좀 가져. 다 해놔. 어? 재혁아. 나 유세입니다. 제가 오늘 야단 좀 쳤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냉랭한 듯한 집안의 공기. 미진 씨도 이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과외 선생님이 돌아가자마자 은근슬쩍 제작진의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꺼내는 미진 씨. 제작진이 볼 수 없게 손에 꼭 쥐고 이내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재혁아. 미진 씨는 슬쩍 아들의 손에 그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미심적인 분위기. 엄마가 주워간 게 뭐예요, 제품? 별거 아니에요. 집안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새벽 2시가 지난 시간. 아직 미진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녀에게는 아들 재혁이의 공부를 체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재혁, 얼른 가서 세수하고 와. 어? 네.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깜빡 잠이 든 재혁이를 깨우는 미진 씨.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잠 안 오는 한약이에요. 이쯤 되면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졸려 하니까 항상 준비를 해주죠. 미진 씨가 챙겨든 것은 아들에게 먹일 잠 안 오는 한약이었습니다. 새벽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어?
남들은 3시간 자고 준비해. 이거 마셔. 어? 자. 마스크 쓰고. 자, 숨 쉬어봐. 심호흡 해봐. 정신 좀 번쩍 들 거야. 네. 잠 좀 깼어? 네. 힘들겠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별 느낌 없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꼼짝 않고 공부에 매진해야만 하는 재혁이. 급기야 미진 씨는 공부하는 아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재혁의 학업에만 열중하는 엄마입니다. 다음 날 휴일 아침부터 찾아온 시어머니. 어머 옷이 얇아졌다. 예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이구 우리 재혁이 이리 와봐. 어디 이쪽 옆으로 와봐. 재영이도 와. 아니 이번에 성적도 쑥쑥 오르고 상도 탔다며? 네, 수학대회. 아유 그래서 할미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보양한 데서 왔다. 이거 재혁이 끓여 먹으려고 좋았으니까 정성껏 따려라. 네. 자,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써.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요? 너도 이 할미한테 용돈 받고 싶으면 네 오빠처럼 공부 좀 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쏘다니기는 넌. 누구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나쁜지.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재영이도 열심히 해. 영어학원 그 때문에 잘 네. 다니고 있어? 아니 뭐 그냥. 왜? 마음에 안 들어? 자인아, 공부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왜? 응? 너 할 것도 많잖아. 빨리 나와. 나 과일 먹고 싶단 말이야. 네가 지금 과일 먹을 때. 서둘러 재은이를 들여보내는 미진 씨.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줘. 버릇 나빠져. 유독 손자만 챙기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미진 씨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어머님이 원래 시집을 오기 전부터 조금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연애 시절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다는 미진 씨. 미진이.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는 전문대 졸업이라는 미진 씨의 학력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출장 간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진짜? 계속 밀려고 그러네. 다행히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녁은? 먹었어 잠깐만. 진짜? 나 좋지. 엄마 진짜 고마워. 왜? 어머니가 뭘 하셔? 재혁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사 오라 하시네 엄마가. 아파트 사준다고? 시어머니의 부름에 터전을 옮긴 미진 씨. 우리 애들도 좋은 학원 갈 수 있고.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는데요. 특히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 입학 시험에서 재혁이가 떨어지게 되자 그 원망이 모두 미진 씨에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라고 나한테 토를 달아? 내려오는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지. 너 지금부터라도 애 교육 똑바로 시켜. 너처럼 저 변두리에 있는 이름도 못 들어는 그런 학교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알아들었어? 그날 이후
아이들의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미진 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 아이고 우리 선지 이쁜가. 응? 세상에. 하나도 안 어렸어요. 그랬어? 어머니 차 드세요. 재혁이가 중학교를 갈 때쯤에 재혁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내 아들을 인류대 보내는 그런 여자가 한번 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때부터. 며칠 후 재혁의 과외 수업이 있는 날. 선생님 끝나셨어요? 재혁아, 선생님 가시는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이 가는데도 재혁이는 얼굴을 비추질 않는데요. 서둘러 아들 방으로 향하는 미진 씨. 그런데 재혁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미진 씨는 조심스레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그 순간 딴 거 필요 없어. 재혁이가 내던진 건 바로 파스였습니다. 임재혁, 너 이거 뭐야? 어? 나 과외 안 해. 무슨 소리야? 과외를 안 한다니. 이딴 과외 못 하겠다고. 너 왜 그래? 여지껏 잘해왔잖아. 이제까지 잘해와놓고 왜 그래? 몰라서 울어? 몰라서 웃냐고. 조금만 진정해.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 이딴 거 안 한다고 씨발 안 해. 재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 난 매 맞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 받으면서 매 맞는 거. 재혁아. 엄마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임재혁, 조금만 더 하면 돼. 여지껏 잘했는데 왜 그래? 순종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엄마를 향해 무섭게 화를 내는 재혁이. 너 이거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엄마 죽는 걸 볼래 진짜? 죽어 그럼. 뭐라고? 죽자고.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고 그러면. 재혁아! 180도 돌변한 아들의 모습에 당황한 미진 씨. 도대체 이들 모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서둘러 재혁이를 쫓아갔습니다. 재혁이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가 힘든지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거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된 재혁이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는 제작진. 무슨 일이야? 그 인간이 너무 무서워서. 누구요? 가해 선생님이요. 잘못했다고 계속 빌어도 계속 죽일 만큼 때리니까, 때리고 계속 또 때리니까. 시작은 1년 전. 두 번째 과외 수업을 받던 날부터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걸 몰라? 너 다른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내가 준 정신봉 가져와. 네? 정신봉 가져오라고. 엎드려. 똑바로 안 엎드려! 정신 차리자, 재혁아. 대답 똑바로 안 해.
무자비한 체벌을 당한 재혁이가 울면서 잠든 그날 밤. 미진 씨는 아들 몸에 생긴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재혁이의 아픔을 모른 채 했던 미진 씨. 그녀는 몸과 마음이 멍든 아들에게 고작 파스를 건네줄 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보다 공부가 더 중요했다고요. 그냥 엄마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했죠. 근데 엄마가 선생님이랑 전화하는 거 듣고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럼요, 알죠. 다 이해합니다. 우리 재혁이 지금 성적으로는 조금 불안해서요. 탄력 받았을 때 확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죠? 체벌 강도를 더 높여도 괜찮으니까 성적만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말 그대로 죽고 싶더라고요. 놀이터에 앉아있는 재혁이를 미진 씨가 찾으러 나왔습니다. 오지 마. 엄마는 우리 재혁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 재혁아.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하지 마. 할머니 성격 알잖아. 할머니 너네 성적 떨어지면 엄마 쳐다도 안 봐. 어? 재혁아. 재혁아. 엄마는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오직 성적을 위해서 아들의 고통을 묵인했던 미진 씨.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음 날 재혁아. 재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재혁아. 예. 너는 지금 이상하게 쇠를 붙들고 싶니? 멀쩡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애미 자격도 없는 애야. 이 독한 거사. 어머니.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넘사시러워서.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가자. 재혁아 가자. 여보. 창피해서 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나 봐. 창피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재혁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미진 씨는 눈물만 쏟아낼 뿐입니다.